안녕하세요. 맥키네시 투자클럽입니다. HLB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이제 대형 PBM 협상 계획 관련되는 기사와요. 베리스모 쪽에서 이 3년에 60억 전략적 투자 유치 관련되는 기사 한번 두 가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오늘 이제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왔죠. 예. 프레스9에서 이제 최근에 이제 딥다이버로 HLB 관련되는 기사들을 많이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예. 딥다이브는 이제 뭐 깊이 말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좀 심층으로 이제 좀 살펴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나왔던 기사를 아침에 보게 되면 대형 PBM과 협상 계획을 하고 있고 이존 매출 약가가 관건이다. PBM 이야기는 제가 뭐 계속 최근에 많이 해드리고 있죠. FDA 허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과정 자체가 한 3개월 정도 이내에 약가 협상 관련되는 부분, 그러니까 출시할 때 약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PBM이 없어도 팔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럽이나 국내 같이 이제 공보험 위주의 회사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사보험 중심이다 보니까요. 이런 이제 PBM의 그 약물을 등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약의 어떤 판매량, 칸티티가 결정되거든요. 그래서 PBM 등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형 PBM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형 PBM 회사들이 이제 몇 곳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소형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보통 한 40여 개 정도 이상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PBM이 한 30개 정도 운영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거보다 좀 더 많고, 이 중에서 이제 상위에 있는 세 개의 PBM이 전체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여기에 등재를 시키느냐, 안 시켜주느냐. 그리고 등재를 할 때도 가장 이제 최상위 카테고리에다가 얹어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실적에 영향을 받습니다. 요거는 이제 허가 이후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내용 좀 살펴보면, 리보세라니까 감릴리주맙이 본격 판매를 위해서 대형 처방급여 관리업체, 용어 자체가 어렵죠. 이 파머시는 이제 부분, 그 다음 베네딕트 매니저, 미국에만 있는 독특한 체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PBM이 예전에는 이제 사무를 이제 뭐 보조를 하다가 실제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보험 등재 관련되는 부분에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보험사가 이제 이 PBM을 인수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 시장 자체에서 구조조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이 이제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PBM 업체 때문에 미국의 약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재정이 굉장히 문제이기 때문에 양당에서 이제 PBM의 이런 어떤 부분들, 본래는 PBM이 약가를 환자들에게 편의를 하게끔 만들어줬는데, 오히려 이 제약사들의 약가 인상에 영향을 뭐 준다 해서 PBM 계획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이제 이 PBM에다가 등재를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이제 시간이 좀 따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어떤 상황입니다. 그래서 PBM은 약제의 어떤 가격과 사용을 관리하는 대행업체다. PBM에 등재되지 않으면, 왜냐하면 PBM에 등재돼야 보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병원마다 이제 그 환자가 이제 가입하여 있는 보험에 따라서 어떤 약을 이제 하게 되면 유리한지에 대해서 이게 목록들이 쭉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재되지 않은 약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메이저하지 않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사실상 미국에서는 의약품 판매가 불변하다. 이거 없어도 팔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보험 외에도 이제 공보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굉장히 미비하다는 거죠. 그래서 PBM은 보험사를 대신해서 제조사와 약가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보세라니까 감릴리주맙 이제 허가 받으면 약가 협상을 하는데, 어떤 이제 약가로 할지를 PBM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협상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구매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특정 약물에 대한 독점 계약을 체결하면 이 처방집에서 처방 목록에서 가장 이제 상위되면
여기를 해야 이제 병원이나 환자들 입장에서는 환자들 입장에서는 가장 보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약을 해야 비용이 작잖아요. 그 다음에 병원 입장에서는 그 약을 처방했을 때 병원 수입이 가장 높았던 약을 이제 해야 되는 거니까 우선순위가 매출하고도 직접적이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합법적으로 리베이터가 허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베이터까지 감안하면서 리베이터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그 제조사 같은 경우는 약가를 높여야지만 이 PBM 쪽에 이제 나가는 이제 리베이터 관련되는 부분들 때문에 약가를 올렸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던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위 세 가지의 이제 PBM이 CVS 케어마크와 익스프레스 스크립처와 이제 옵텀 RX가 대부분 있고 여기에 지금 이제 협상을 해야 되고 엘레바 테라피틱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두 곳과 지금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다. 그리고 이제 허가를 받아야 이제 이 부분들이 이제 가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이제 이 부분을 엘레바가 어떻게 하느냐 이 역량들도 상당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미 리보세람이 중국에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작년도에 기준으로 중국의 의료보험 가격은 한 박스가 이제 10개가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뭐 120만원이고 간암의 이제 복용법 같은 경우는 하루에 이제 3번 정도 투약을 하기 때문에 월 약가는 중국에서 약가가 이제 1,080만원 정도. 예. 그 다음에 이제 IR 자료에서 이제 미국 약가를 계산할 때 그 IR 자료에 이 부분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매출 총이익이 99.28이다. 57.5%의 영업이익률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지금 뭐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많은데 제가 비교로 하면 SK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는 2019년도 허가받아서 지금 분기당 1,000억, 2,000억 팔고 있는 약이거든요. 여기에 매출 총이익률이 9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리보세인과 감넬주맙의 매출 총이익으로 이제 99.28%가 지금 약가 예상으로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뭐 터무니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빅파마 기준으로 보면 영업 마진율 자체가 보통 이제 한 30%,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57.5%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 캄넬리주맙과 리보세라인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원가 자체가 더 이렇게 낮기 때문에 이런 마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PBM과의 협상에서 약가 부분을 할 때도 어느 정도 이제 로열티를 계산하고도 마진을 남기는 데는 특별히 이제 문제가 없는 약가 선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약가가 기존에 이제 다른 이제 뭐 베이진이라든지 다른 회사들이 중국에서 받던 약가 대비해서는 많게는 뭐 10배 이상, 13배 이상 이렇게 미국에서 받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낮은 약가에 있던 부분들이 미국에서는 높은 약가로 계산을 해서 지금 마케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수익성에서는 상당히 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은 계열의 이제 PD용 같은 경우는 중국보다 미국의 높은 약가를 형성하고 있다. 요게 이제 베이진이 이제 티스트레디주맙 같은 경우가 미국 내 가격이 중국보다 여기는 20배 이상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국에서 미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캄넬리주맙의 어떤 예상 목표 약가 같은 경우 이 책정들을 허가 이후에 한 석 달 동안에 해서 이제 최종 약가를 선정하고 이제 이런 이제 약가 선정 관련되는 부분에 이제 PBM 관련되는 부분 협의도 좀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거고요. 이벨루에이트 파마 기준으로 보면 이제 작년도에 리보세라임 한 6,260억대, 누적으로 보면 한 2조 넘게 일단 리보세란이 팔았습니다. 2014년 이후부터 한 뭐 10년 동안 보면 꾸준하게 지금 팔아서 누적으로는 2조 이상을 좀 팔았고요. 캄넬리주맙은 중국 매출만 가지고도 블록버스터 수준입니다. 1조 이상 팔았던 부분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이노베이션의 자회사인데 베리스모 관련되는 이제 기사도 한번 아침에 나왔는데 살펴봐 드리면 용어가 좀 어려운 게 또 나오잖아요. 소포 림프종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여기 이제 혁신연구소
여기가 이제 IFLI입니다. 이게 Institute for 이제 Follicular Lymphoma Innovation 관련되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59억, 한 60억 가까이의 전략적 투자를 이제 받았다는 내용이거든요. 소포 림프종이라고 하면, 뭐 소포를 일단 떼고 림프종이라고 하면 혈액암이죠. 골수종이라든지 백혈병이라든지 림프종은 혈액암이고, 보통 이제 암종에서 혈액암은 이제 고형암에 대비해서는 희귀암입니다. 그러니까 고형암 비중이 대부분 80% 이상이고, 혈액암이 한 20% 내에 있고, 그 혈액암 중에서 뭐 백혈병, 림프종, 이 골수종 이렇게 있고요. 림프종에도 보면, 림프종이라고 하는 말은 림프구에서 이제 암이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혈액세포에 보면, 백혈구에 보면, 백혈구의 이제 종류에 보면 림프구가 있습니다. 림프구의 종류에 대표적으로 이제 뭐 T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체를 만드는 B세포도 있고, 이제 NK세포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T세포가 종류 중에서는 4분의 3 정도가 있고, 여기가 대부분 있고, 항체를 만드는 B세포가 뭐가 문제가 생기면 보통 이제 비호지킨 림프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소포 림프종이 한 두 번째로 이제 발병을 많이 하는. 그리고 이제 이 소포 림프종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에 노바티스의 킴리아 관련되는 카티 할 때도 여기를 대상으로 임상을 했던 만큼, 이제 악성도는 이제 낮습니다만 여기 재발이 혈액암은 재발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포 림프종 관련되는 부분에 요 관련되는 부분을 이제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이제 비영리 재단이 IFLI고, 그러니까 혈액암을 다루니까 이제 베리스모 같은 경우가 혈액암과 고형암의 카티 관련되는 부분을 개발하고 있는 차원에서 이 파트너십은 이 싱키르 310 관련되는 부분의 소포림프종 분야 개발을 가속하기 위해서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포림프종 뿐만 아니라 기타 비호지킨 림프종 I형은 이제 서브타입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서브타입으로 있는 거에도 목표로 한다. 그래서 브라이언 킴 이제 최고 경영 책임자는 우리가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는 이 IFLI로부터 전략적 투자를 받아서 기쁘다. 그래서 지금 임상 1상을 진행 중인데, 이 베리스모 같은 임상이 이제 임상 1상이 대부분 2028년 정도에 이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카티 치료제의 어떤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떤 약이 FDA에서 허가를 받으면 보통 이제 이게 보편화되고 이제 확 일어날 때는 보통 한 10년 정도가 지나야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킴리아로 허가를 받았잖아요. 카티가. 그러면 카티 시장이 정말 이제 본격화되는 거는 2028년도부터는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사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이동안에 이제 실제로 이제 리얼월드 데이터도 쌓이고 효과나 부작용이 어떻게 되는지 어느 정도 검증을 받기 때문에 혈액암 남자는 이제 카티의 어떤 보편화가 많이 좀 될 수 있겠죠. 지금은 약가가 좀 비쌉니다만 이 부분들의 개선이 나오고, 좀 더 중요한 거는 결국은 고용암 쪽의 어떤 진행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고용암이 혈액암보다는 8배, 9배 이상 큰 시장이기 때문에 혈액암에서 국한되었던 카티가 고용암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 지금 이제 ADC가 몇 년 동안에 항암제에서 가장 핫한 어떤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가듯이 2028년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3, 4년 되면 임상의 결과가 이제 베리스모도 나오고,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이 카티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결과들이 그 점에 많이 나타나게 되면 여기도 이제 붐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3, 4년 정도를 본다라고 하면 이노베이션의 장기 투자는 상당히 좋은 어떤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요 부분들을 계속 이제 몇 년 동안 팔로우업을 하시게 되면 카티 시장이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지켜보셔야 된다. 고용암 쪽에 어떤 성공이 나오는 어떤 기점부터, 마치 N02가 2019년도에 유방암에서 대단한 성과를 대면서 기립박수를 받으면서 AD 시장 자체가 지금 몇 년 동안에 가장 컸듯이 카티 시장도 그 기대감이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투자 인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카티 치료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는 재발성 불운성 B세포 비오지킨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카티는 한 번만 합니다. 예. 다른 어떤 항암제와 다르게 한 번만 딱 주입하고 끝이에요. 그래서 오픈 라벨이니까 누구나 환자나 의사들이 다 알 수 있는 형태로 임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파트너십은 소포 림프종 환자까지 임상 영역을 넓혀서 2단계 용량 임상 이상. 이제 임상 1상에서는 이제 그 안전도를 이제 중심으로 하고 2상에서는 적정 용량을 이제 어떻게 어떤 이제 용법과 어떤 제형으로 이제 이렇게 하느냐 이걸 좀 따지죠. 그래서 최대 18명까지 이제 환자를 등록하고 3년에 걸쳐서 이 투자금을 집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미셀 아줄레이 최고 의학 책임자, 이게 치프 메디컬 오피서죠. 제가 따보니까 이분이신 것 같은데, 예, CD19 관련되는 부분은 혈액암에서 카티 치료제의 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고형암은 이제 이런 타겟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개발이 좀 어렵습니다. 혈액암은 딱 정해져 있죠. 그래서 CD19를 표적으로 하는 이제 베리스모의 신키르 310을 통해서 차세대 혁신적인 세포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기쁘다. 1차 면역요법에 반영하지 않는 소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개발을 가속화하고 비호직긴 림프종의 아형에 대한 연구를 계속 지원한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런 기술이라든지 R&D 가치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소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순환종양 이제 DNA는 여기 이제 1948년도에 이제 개발됐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암종이 이제 이렇게 막 그 조직 내에서 이렇게 커질 때 산소가 떨어진다 하면 암세포도 이게 이제 전이를 하기 위해서 떨어져 나와가지고요, 생존하기 위해서 혈액 내로 들어와서 다른 쪽으로 갑니다. 그래야 이제 전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이가 될 때 보면 혈액 속에서 암세포에 파편화되어 있는 그게 이제 또 돌아다니거든요. 그게 순환종양 DNA입니다. 이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암 진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면서 요쪽도 이제 개발되는데, 이런 이제 순환종양 DNA 스킨성을 활용해서 소포림프종의 이해 치료 연구 개선을 위해서 입적된 이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게 요 기관인데, 그래서 베리스모의 어떤 장기적인 어떤 기대감들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타 계열 종목에 관련되는 부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